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정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277페이지 부동산 가격제 원칙을 보도록 합니다. 이 부동산 가격제 원칙도 언제나 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꼭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이거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가격제 원칙이다. 그러면 가격제 원칙은요. 감정평가를 할 때 이 원칙을 찾아냄으로써 다음 평가의 지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법칙성이 있는가를 찾아내 가지고 그걸 하는 건데요. 자, 일단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죠. 어쨌든 부동산 가격은 이용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최하면 이용 잘하면 부동산 가격을 높게 평가하고요. 이용 잘못하면 가격이 낮다. 이게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에요. 이거는 동산에는 적용이 안 되고요. 부동산에만 적용이 되죠. 당연히 3방식 모두에 적용이 됩니다. 3방식 모두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간의 원칙이 있어요. 시간의 원칙은 토대가 되는 원칙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얘는요, 영속성하고 관련 있죠. 토지의 영속성. 자, 얘는 일단 첫 번째 변동의 원칙이 있어요. 변동의 원칙은요, 어떤 부동산의 가격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변화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기준 시점을 정하지 않으면 가격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시점을 딱 하나로 정해놓고 그때 가격을 정하지 않으면 가격 계속 변화 과정이 있으니까 이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기준 시점이 나오면 무조건 변동의 원칙이에요. 두 번째, 거래 사례를 골랐는데 그 사례가 거래된 시점의 가격, 그걸 거래 시점의 가격이라고 그러고요. 그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수준을 바꿔주는 거, 이걸 시점 수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점 수정, 시점 수정이 바로 기준 시점 수정이 나오면 이것은 이 변화 과정에 있으니까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무조건 변동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가 중에서 물리적 감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가는요, 가격을 낮추는 건데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가 있어요. 그런데 물리적 감가는요, 낡고 노후하고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감가를 물리적 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는 변동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예측의 원칙이 있죠. 그러니까 시간의 원칙은 예측과 변동의 원칙이 있어요. 예측은 미래 예측이죠. 그래서 얘는 항상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 예측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영속성과 관련이 있죠. 계속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놈들은요, 부동산이 있으면 그 부동산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수익들을 현재 가치로 전부 환원한 값이 바로 수익 가격이고 가치입니다. 그래서 가치 또는 수익 가격의 근거가 되는 원칙이 바로 예측의 원칙이다. 그래서 시간의 원칙, 그러면 변동과 예측의 원칙이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씩 정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놈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변동의 원칙은요. 예측의 원칙이 나오면 항상 가치나 수익 가격의 근거가 된다. 이런 것들 꼭 알아두시고요. 이런 거 문제에 잘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부동산 내부 원칙이 있습니다. 내부 원칙은요, 기여의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자, 일단 기여의 원칙은 뭐냐? 그러면 부동산의 가격은 각 구성 요소들의 기여도의 합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생산비의 합이다 그러면 틀려요. 생산비가 아닌 기여도 또는 공헌도의 합이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여도라는 것이 뭐냐? 기여도라는 것은요, 한 개 수입과 한 개 비용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한 개 수입이 한 개 비용 다 크다. 그러면 요거는 기여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여도라는 것은 한 단위 더 추가 투자를 했을 때 들어오는 수입과 비용을 비교를 해서 수입이 더 크면 기여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여도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추가 투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기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균형의 원칙은요. 네, 이거는 이 내부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어울리느냐, 어울림 상태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 구성 요소들이 잘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지, 또는 과잉 설비나 과소 설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과잉 설비나 과소 설비가 있다 라고 하면 이것은 기능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기능적 감가를 하게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개별 분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요, 항상 기억자 돌림이죠. 기억자 돌림,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요. 요 균형의 원칙과 기여의 원칙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가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여도의 합이다. 그 다음에 내부 구성 요소들의 내부 원칙 중에서 대장은 균형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 이런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수익 차증 차감의 원칙은요, 요거는 이게 추가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이 증대되니까 이게 수익이 증대되는 구간에서는 추가 투자를 할 것이고, 어느 정도 이제 넘치게 되면 이제 수익이 체감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만둬야 되겠죠. 그래서 추가 투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원칙이다. 기여의 원칙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입체적 이용과 관련이 있죠. 입체적 이용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은요. 이게 수익을 배분할 때 토지, 노동, 자본이 있으면 노동과 자본은 다른 데도 다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놈은 노동과 자본은 여러 군데를 동시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토지는 한 군데밖에 못 하죠. 토지가 들어간 곳은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수익이 나오면 여러 군데 막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놈은 먼저 줘서 보내야죠. 그 나머지를 이제 토지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놈은요, 항상 잔여, 토지잔여법, 건물잔여법, 부동산잔여법, 이런 잔여라는 말이 나오거나 잉여 생산성 이런 말이 나오면, 잉여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두 가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내부 원칙입니다. 내부 원칙은 기균수수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 원칙. 부동산 가격은요, 내부를 잘 꾸며놔도 부동산 외부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외부 원칙은요, 일단 외부성의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적합의 원칙이 있고요. 세 번째 경쟁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외부성의 원칙은요, 적합의 원칙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조금 성격이 좀 틀려요. 이건 이제 뭐냐면 내가 있으면, 내 부동산이 있으면 내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 환경이 나한테 주는 영향이에요. 그래서 이놈은 일단 주변 환경이 나한테 주는 영향이니까 얘는 주변 환경이 대상에 주는 영향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런 것들은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외부 효과. 그리고 얘네들은 주변 환경에 의한 감가니까 경제적 감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되고요.
적합의 원칙은 뭐냐면 얘하고 좀 반대입니다. 내가 주변 환경 토지 이용과 어울리는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환경과의 어울림을 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적합의 원칙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요거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못하면 경제적 감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지역을 분석함으로써 내가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이용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거는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놈은 적합의 원칙은 이렇게 이제 GGG 이렇게 지읒자 돌립니다. 그래서 이놈도 상당히 중요한 적합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 네 가지는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경쟁의 원칙은요.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형성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요자가 경쟁을 하게 되면 그때는 초과이윤이 발생을 합니다. 초과이윤이 발생하고요. 가격이 올라가죠. 자, 가격이 올라가면요. 이때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자들이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하게 되면 초과이윤이 소멸하게 되면서 가격이 내려가게 되겠죠. 이런 과정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그래서 경쟁의 원칙은요. 항상 초과이윤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경쟁의 원칙은 무조건 초과이윤을 발생시킨다. 초과이윤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원칙들이 있는데요. 다섯 번째 기타 원칙이 있습니다. 기타 원칙은요. 일단 수요 공급의 대체 원칙 있죠. 대체 원칙은요.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대체성이 있는 재화는 그 가격도 유사해진다라는 원칙입니다. 이게 이제 대체 원칙이죠. 대체 관계다. 그러면 가격도 유사해진다. 왜냐하면 대체재가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대체재를 안 사겠죠. 그러니까 당해재와의 수요가 늘고요. 당해재와 수요가 늘면 당해재와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결국 대체재의 가격이 올라가면 당해재 가격도 올라가고 대체재가 내리면 당해재 가격도 내려가죠. 그러니까 서로 가격이 비슷해집니다. 이것은 3방식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수요 공급의 원칙인데요. 수요 공급의 원칙은 수요 법칙, 공급 법칙이죠. 그래서 수요 법칙은 가격이 변하게 되면 그때 수요량이나 공급량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이제 수요 공급 법칙이죠. 그러면 이게 변화되면 또 가격이 또 영향을 받아서 또 내려오게 되겠죠. 이것을 이제 피드백이라고 해요. 이걸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지가 수요량 공급량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수요량 공급량이 변화되면 가격이 다시 영향을 받아서 변화된다. 이것을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수요의 공급의 원칙은 동그라미 3번의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기회비용의 원칙. 자,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A안과 B안이, A안이 효용이 10이고요. B안이 효용이 8이다. 그러면 둘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이것은 A안, B안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이때 A안을 선택하고 B안을 포기하게 됐다. 그럼 B안이 줄 수 있는 8만큼의 효용을 잃고 있는 거죠. A안을 선택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A안을 선택하는 데 대한 기회비용은 B안이 줄 수 있는 효용을 포기하고 있으니까 이 8만큼이 기회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희생된 대안의 효용만큼을
효용만큼을 기회비용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도심 내부에 있는, 도심은 주로 상업지로 이용하고 있죠. 상업지가 예를 들어서 500원이다. 그러면 도심 내부에서 공업지로 이용을 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 자, 그리고 외곽은 주로 농지로 쓰고 있는데요. 농지는 100원이다. 예, 그런데 농지로 쓰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상업지죠. 근데 이 외곽에서 쓰이고 있는 공장 용지는 농지 대신 쓰는 것이고요. 예, 도심에서는 상업지 대신 공업지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때 도심의 공업지와 외곽의 공업지를 평가할 때 누구를 더 높게 평가하나요? 당연히 도심의 공업지를 높게 평가하겠죠. 그 이유는 뭐겠어요? 이것은 상업지로 쓸 것을 공업지로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기회비용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외곽보다는 더 높게 평가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회비용의 원칙은 이런 것들이 284페이지 어떤 부지가 상업지로 이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그 주거지의 평가는 기회비용인 상업지로 평가해야 된다. 뭐 이런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 가격제 원칙에서는요, 변동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측의 원칙이나 기여의 원칙, 그 다음에 대체의 원칙이나 기회비용의 원칙,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나오는데요. 자, 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도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있는데요. 일단 지역 분석은요. 내가 어떤 물건을 평가하라고 했을 때 그 물건이 속해 있는 주변 지역, 인근 지역이나 또는 동일 시장 지역 이런 것들을 먼저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부동산으로 좁혀 들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대상 부동산으로 가가지고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지 이렇게 찾으려면 도저히 기준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들쭉날쭉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평가가 되지 못해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그 지역을 먼저 조사한 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개별 분석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 지역을 먼저 분석하는 것은 그 지역의 어떤 표준적인 이용이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이 표준적 이용이나 또는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당연히 그것이 뭔지 그 주변 지역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 물건의 이용과 서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주변 지역에 적합한지 적합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요. 적합하지 못한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경제적 감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 분석과 관련이 있고요. 개별 분석은 이제 대상 부동산을 좁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용을 잘하냐 못하냐를 보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구체적인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것은 내부 구성 요소들이 서로 어울리느냐 이건 균형의 원칙이죠. 내부 원칙이니까. 그리고 어울리지 못하면 기능적 감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자, 그리고요, 요 지역 분석이라는 것은, 그 대상 부동산만 보는 게 아니라 대상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지역을 보는 것이니까 광역적 분석, 전체적 분석, 거시적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개별 분석은요, 구체적 분석, 부분적 분석, 그다음에 미시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놈들을 이제 암기를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먼저 뭘 하냐? 지역 분석을 한다. 지역 분석은 편적 이용을 본다. 그래서 선지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놈은 후 나중에 하고요. 개별 분석 최유효용 후, 개, 최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얘놈들은요, 지역 분석은 지읒자 돌림이죠. 지 이렇게 지. 그 다음에 요 개별 분석은 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지표, 후계체, 지지지,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요게 표가 하나가 정리가 딱 됩니다. 그럼 이제 표가 하나가 정리가 되면 웬만한 문제는 풀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지역 분석의 범위는요, 인근 지역과 그 다음에 유사 지역과 동일 수급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동일 수급권은 뭐냐? 수요와 공급이죠. 수요와 공급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시장 지역이라고 그러죠. 동일 시장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인근 지역은요, 우리 교재로 개념이 나와 있죠. 거기에 개념에 보시면요, 기억번에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놈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게 동일 시장 지역이 동일 수급권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동일 수급권이 있다. 그럼 이제 이 중에서 대상 부동산이 이렇게 있다. 평가하려고 하는 대상 부동산이 있을 때 여기 둘러싸고 있는 가격 수준이 동일한 지역을 인근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속해 있고요. 이 지역 요인을 공유하고 있다. 이 소리는 가격 수준이 동일한 뭐 이런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놈은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 그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개발 행위가 있다. 그럼 바로 이 가격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요, 요거는 인근 지역은요, 이 동일 수급권 내에 오로지 하나만 존재한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유사 지역은 뭐냐면 인근 지역과 가격 수준이 유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사 지역은요, 인근 지역과 가격 수준이 유사하다. 유사 지역은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놈은 대상이 일단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놈은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 포함해서 동일 시장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일 시장 지역은 대상 부동산과 경쟁 대체에 있는 그런 부동산이 존재하는 넓은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87페이지 보시면 의의에 동일 수권의 의의에 이렇게 나와 있죠.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288페이지에 이 개별 분석의 의의가 쭉 나와 있죠. 개별 분석은 최유효용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최유효용을 판정해서 구체적인 가격에 접근하는 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가격제 원칙과 그다음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봤습니다. 각각 한 문제씩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감정평가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